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상 교재 139쪽의 심화 유형 다루기 문제풀이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죠. 본인 스스로 꼭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냥 과제를 할 때 처음부터 제 강의를 보고 푸시면 다음번에 또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 스스로 풀이를 정리하시고 막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제 강의를 참조하셔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그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께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교재 13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앞쪽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유형 다루기에는 없는 그런 유형들만 저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먼저 첫 번째 조건 10의 자리 숫자가 5인 세 자리 자연수이다. 자연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만들어주시고 10의 자리 숫자가 5예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10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는 모름으로 각각 x, y라고 둘게요. 두 번째 나의 조건으로 가볼까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의 자리 숫자의 3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0의 자리 숫자의 3배입니다. 요게 1번식이 되겠죠. 다조건을 볼게요. 이 수를 각 자리 숫자의 합으로 나누면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9다. 이거 어떻게 푸셔야 돼요? 뭘 이용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을 이용합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으로 나눌 거예요. 뭐를요? 이 수를요. 이 수는 어떻게 읽을 건데 100x 더하기 50 더하기 y는 이 숫자는 뭘로 나누면 각 자리 숫자의 합으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9입니다. 얘가 2번식이 되겠죠. 근데 2번식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위에 있는 식에서 대입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x 더하기 5 더하기 y가 15였으니까 문자를 최대한 줄여주시려면 여기 x 더하기 5 더하기 y 대신 뭘 대입해주면 15를 대입하시면 훨씬 더 식이 심플해지겠죠. 그래서 이 둘을 예쁘게 연립하시면 원래 있던 세 자리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음악회에서 6분짜리 곡과 8분짜리 곡을 섞어서 연주를 해서 공연 시간을 1시간 45분으로 계획했습니다. 까지 보는 순간 단위가 안 맞아요 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6분짜리, 8분짜리인데 1시간 45분이니까 1시간 45분을 뭘로 바꾸자? 105분으로 바꾸자. 오케스트라 측과 협의를 해서 6분짜리 곡과 8분짜리 곡의 개수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1시간 57분이 걸리더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117분이 걸리더라. 곡과 곡 사이에 쉬는 시간이 1분씩 있다고 할 때 처음 연주하려고 계획했던, 자 밑줄 치세요. 처음에 연주하려고 계획했던 6분짜리 곡이 몇 곡이냐? X곡이야.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8분짜리 곡이 있었겠죠. 8분짜리 곡은 Y곡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상황으로 가보시면 6분짜리 곡을 몇 곡? X곡. 8분짜리 곡을 Y곡에 하고 쉬는 시간을 넣었어요. 근데 쉬는 시간이 뭐라고 돼 있냐면 곡과 곡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대. 얘들아 봐봐. 두 곡을 연주하면요. 그 사이에 한 번 쉬는 시간이 있어요. 세 곡을 연주하면요. 쉬는 시간은 2번입니다. 10곡을 연주하면 쉬는 시간은 9번이에요. 맞죠?
그럼 내가 x 더하기 y 곡을 연주하게 되면 쉬는 시간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1번 생기게 될 거고 1분씩 쉬니까 곱하기 1 해주시면 이게 쉬는 시간까지 포함한 총 공연 시간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105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6분짜리 곡의 개수랑 8분짜리 곡의 개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쉬는 시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총 곡의 수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117분이더라. 이 둘을 예쁘게 연립해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 x를 찾으면 된다. 그럼 y를 소거해야겠구나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문제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5장을 붙여서 둘레가 44cm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타일 한 장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가로와 세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짧은 변을 x라고 둘 거고요. 긴 변을 y라고 둘게요. 그럼 요 길이는 x가 될 거고 얘는 y. 얘도 y 이렇게 될 거예요. 아하, 그럼 이 큰 직사각형의 둘레가 44야 라고 했으니까 결국 가로와 세로를 더한 값은 22가 되겠구나. 맞죠? 3y 더하기 x가 얼마겠구나? 22겠구나가 1번식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요. 여기서 하나의 등식을 더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가로 길이랑 요 가로 길이는 어때요? 직사각형이니까 같겠죠? 여긴 뭐야? x, x, x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두 번째 등식은 2와 2는 3x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번식이 되면서 이 둘을 연립해서 xy를 찾으시고요. 이 문제의 답은 xy가 아닙니다. 뭐예요? 타일 한 장의 둘레를 찾아야 되니까 답은 2x 더하기 2y를 찾으셔야 된다. 맞죠?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자동차의 내 번호는요. 네 자리 숫자고요. 각 자리 숫자는 0 또는 한 자리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의 번호를 구해주세요가 지금 질문인데 자 보시면 4114, 3003과 같이 좌우가 대칭이야 라고 했으니까 나는 네 자리 차 번호를 어떻게 둘 거냐? X, Y, Y, X라고 둘 거예요. 1221, 1001처럼 좌우가 대칭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 4개 숫자의 합이 26이야 라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2y가 26이겠군요가 1번식. 첫 번째 숫자에서 두 번째 숫자를 뺀 값은 3이다가 2번식이 되면서 이 둘을 연립하시면 내가 원하는 네 자리 자동차 번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어느 퀴즈 대회에서 수미와 진우가 시합을 하는데 한 문제당 이기면 자신의 점수의 2배가 되고 질 때마다 점수의 절반으로 점수가 바뀐다고 합니다. 중간 점수 결과 수미랑 진우의 점수의 합이 200점이었고요. 이후 5문제를 더 시합해서 수미가 4번 이기고 1번 졌고 그렇다면 진우는 4번 지고 1번 이긴 그런 상황이 됐겠네요. 그리고 나서 둘의 점수의 합을 봤더니 340점이더라. 수미의 중간 점수를 구해라. X점이고요.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진우는 중간 점수 Y점이었다고 할게요. 자, 중간 점수 결과 합이 200점이야 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200이다 라고 식을 하나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 이후 5문제를 더 풀어서 수미가 4승 1패를 했어. 그럼 그 5문제 후에 수미 점수는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4번 이겼으니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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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하고 한 번 져서 반 이렇게 됐겠죠.
G는 어떻게 됐을까? 4번 졌어요. 그럼 아이고. 그리고 반하고 한 번 이겨서 2배. 이렇게 됐겠죠. 이 둘의 점수의 합이 얼마였다? 340점이었다. 이게 2번식. 이 둘을 예쁘게 연립해서 난 뭘 찾아야 된다? 수미의 중간 점수 x를 찾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6번은 앞에서 제가 합격자, 불합격자 해드렸던 유형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식을 세워보시고 이해가 잘 안 가면 앞쪽에 했던 유형 다루기를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보시면 가인이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매일 야채 주스를 매일 한 개씩 쭉 배달을 시켜 마셨는데요. 그 한 달 동안 나온 요금이 43,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스 한 개 가격이 1일에는 분명 1,400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1,450원으로 올랐대요. 주스의 값이 오른 건 며칠일까요? 가 질문이에요. 그럼 가인이는 며칠 동안은 1,400원짜리를 마신 거고 남은 며칠 동안은 1,450원짜리를 마신 거란 말이야. 자, 1,400원짜리를 마신 날수를 X1이라고 할게요. X일 동안은 1,400원을 내고 먹었어요. 근데 중간에 1,450원으로 오르면서 1,450원짜리를 Y1 마셨다고 합시다. 첫 번째 식은요. X 더하기 Y를 하면 한 달 마셨으니까 30일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요. 1,400원씩 X1을 마셨고 1,450원씩 Y1을 마셨더니 얼마가 됐어요? 4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할 거예요. 오케이? 이 두 식을 연립하면 X가 뭐가 나와요? X는 얼마다? 화면만 하염없이 바라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X를 구해보셔야 돼요. 잠깐 중지시켜서 X를 구해보세요. 일시정지 누르고 직접 X 한번 구해보시고요. 자, X 구했나요? X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10. 그랬더니 또 어떤 아이가 1번을 답으로 골라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1,400원짜리를 1일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마셨다는 건 1일부터 10일까지는 1,400원을 주고 마셨죠. 그럼 언제 오른 거예요? 언제? 그 다음 날인 11일부터 1,450원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1,450원을 주고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페이지에 남은 8번부터 12번까지는 앞에서 다뤘던 거에서 숫자만 바뀐 부분들이요. 꼭 여러분 풀어보시고 모를 땐 앞에 유형 다루기를 찾아가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어떤 강에서 속력이 일정한 보트를 타고 상류로 20km를 올라갈 겁니다. 이거 앞에서 했던 거랑 유사한데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있어서 제가 얘는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강이 있었어요. 강에서 물이 내려오는 속력이 있을 거고 보트가 이렇게 올라가려는 속력이 있을 거야. 자, 문제에서요. 보트의 속력을 물었습니다. 보트의 속력을 X라고 할 거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할게요. 그럼 얘들아, 이게 처음에 어려운 이유가 그냥 전에는 20km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렸어 라고 줬는데 이번엔 20km 원래 가고 싶었어. 근데 보트가 고장이 나서 1시간 동안 떠내려갔어. 그래서 결국 다 올라가는데 4시간이 걸렸어. 그럼 보세요.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 20km만 가면 됐어. 근데 이 보트가 여기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앞에서 문제들은 그냥 20km 뚜루루룬 뜬 올라가면 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출발 상황이 이게 아니야. 여기서 엔진이 고장나서 못 올라간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됐겠어? 물의 속력에 의해서 배가 밑으로 쭈르륵 미끄러져서 어디까지 내려왔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가야 되는 거리는 이 밀려온 거리에다가 원래 올라가려던 20km를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과연 이 떠밀려 내려온 거리가 얼마냐? 어떻게 된 거예요? 1시간 동안 내려왔어요. 거속시에서 거리 어떻게 구해?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1시간 동안 얼마의 속력으로 내려왔겠어? 강물의 속력에 의해서 내려왔으니까 이 거리는 1시간 곱하기 강물의 속력 y라서 얘 ykm입니다. 그럼 결국 얘가 올라간 거리는 20에다가 강물에 의해 떠밀려 내려온 y만큼 더 올라간 거야. 몇 시간 동안 올라간 거야? 4시간이라고 하면 안 돼. 4시간이 걸린 이유는 1시간 떠밀려 왔고 나머지 3시간 동안 올라간 거죠. 3시간 동안 얼마의 속력으로 올라가요? 보트의 속력 마이너스 강물의 속력. 왜? 거슬러 올라가니까 나는 물살을 헤집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속력 마이너스 강물의 속력. 맞죠? 그다음 두 번째. 다시 하류로 20을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 20이라는 거리를요. 1시간 동안 얼마의 속력으로? 이번엔 x 플러스 y의 속력으로. 내려올 땐 내 속력에다가 물살이 밀어주는 속력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을 이쁘게 연립해서 x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바로 옆에 있는 한라봉 문제로 가볼게요. 자, 어떤 한라봉의 성분 중에서는 8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과일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한라봉의 수분을 내가 하루에 4g씩 며칠 동안 쭉 증발을 시키면 무게가 64g이 되고요. 똑같은 기간 동안 하루에 5g씩 수분을 증발시키면 처음 한라봉 무게의 60%만큼 수분이 남는다. 그래서 증발시키기 전 한라봉 무게. 자, 밑줄 칠게요. 증발 전 한라봉의 무게를 x라고 하고요. 증발시킨 일수를 y1이라고 합시다. 그럼 봐봐. 원래 xg짜리 한라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4g씩 며칠 동안 y1 동안 증발을 시켜요. 이만큼 무게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몇 g이 되었대? 그래서 64g이 되었습니다가 1번 식이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식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이번엔 남은 게 무게가 아니라 비율로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 식 출발 자체가 비율로 갑니다. 원래 xg 중에 몇 퍼센트가 수분이었다? 85%가 수분이었다. 근데 거기서 5g씩 y일 동안 증발을 시켰더니 수분이 어떻게 됐대요? 한라봉 무게 60%가 되었습니다가 2번식. 이 둘을 연립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x다. y 속어에서 x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17번으로 갈게요. 기존의 세탁기로 세탁과 헹구름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총 180리터였어요. 새로 구입한 세탁기는요. 기존 세탁기에 비해서 물은 30% 늘렸어. 세탁할 때는. 근데 헹굼할 때는 미안해. 세탁할 때는 물 사용량을 30% 줄였고 헹굼할 때는 물 사용량을 10%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30리터의 물이 절약되었다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거 뭐랑 비슷한 건데? 하고 떠올라야 돼. 할 때마다 새로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인원수 증가 감소랑 똑같지 않아요? 작년 남녀 총 인원이 180명이었다. 근데 여학생은 30% 줄고 남학생은 10% 늘어서 전체적으로 30명이 줄었어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 그때 어떻게 풀었어? 올해 사용량은, 올해 인원수는 다 작년 대비해서 나왔으니까 작년 인원수를 미지수로 두자 했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기존 세탁기랑 비교해서 새로운 세탁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니까 나한테 물어본 건 물론 새로 구입한 세탁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존 세탁기를 기준으로 새로 구입한 애는 헹굼에서 10% 늘었어요 하면 되니까 기존 헹굼 물의 양을 x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x를 찾아야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기존 세탁할 때 물의 양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y라고 합시다. 그때 합쳐서 얼만큼 썼었대? 180리터요. x 더하기 y가 180리터입니다. 라고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세탁에서 새로운 i는 30%를 줄였대요. 자, 세탁을 기준으로 줄었어요. 얼마만큼? 30%만큼. 그 다음 행굼에서는 10%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증감량만 보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증가 감소량만. 이렇게 됐더니 전체적으로는 줄었어요. 얼마가? 30리터가. 맞죠? 그래서 이 둘을 일단 연립해서 뭘 찾아야겠다? x를 찾아야겠다. 맞지? 근데 자꾸 그 x를 찾아서 그걸 답으로 고르시는데요. x가 답입니까? x를 답으로 고르면 안 돼. 왜? x는 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x가 뭐예요? 기존 행굼을 하는 물의 양이잖아. 그럼 x를 찾아서 새로 구입한 세탁기에서 행굼 양을 찾으려면 10% 늘었어요 해야 되니까 100분의 110 x가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맞죠? 항상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뭔지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음 페이지 19번을 보도록 할게요. C 제과점에서는요. 저녁 9시가 넘으면 단팥빵과 크림빵을 각각 20%, 1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현금 결제라면 10%씩 더 할인해준대요. 저녁 9시가 넘어서 어떤 손님이 단팥빵 10개랑 크림빵 5개를 사고 카드 결제를 했고요. 다른 손님은 단팥빵 20개와 크림빵 10개를 사고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나한테 물은 건 단팥빵과 크림빵의 원래 가격이니까 각각 X1, Y1이었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다 9시 이후 상황을 봅시다. 9시 이후에 카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단팥빵은 20% 할인해서 100분의 80X, 크림빵은 10% 할인해서 100분의 90Y일 거예요. 근데 현금 결제를 하면 10% 더 할인해주기 때문에 단팥빵은 100분의 70X예요. 그러니까 30% 할인해주는 거죠. 크림빵은 10%에서 10% 더해주니까 20% 할인해주니까 100분의 80Y가 됩니다. 맞죠? 자, 가볼게요. 어떤 손님이 카드로 단팥빵 10개, 크림빵 5개.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겠네요. 단팥빵 10개, 그리고 크림빵 몇 개? 5개 사고 얼마 냈어요? 8,400원 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온 손님은요. 현금으로, 맞죠? 현금으로 단팥빵 20개, 크림빵 10개니까 아래에 있는 가격이 적용이 됩니다. 100분의 70X 단팥빵 가격 20개, 100분의 80Y 크림빵 가격 10개 해서 얼마 냈어요? 14,800원을 냈습니다. 이 둘을 예쁘게 연립하시면 할인 전 단팥빵과 크림빵 한 개의 가격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이걸 참고해서 단원 마무리랑 이제 최고 수준까지 과제 마무리 꼼꼼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 제출을 원래 30분 전까지라고 공지를 했었는데 30분 전까지 해서는 체크가 조금 빠듯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시간 전까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나는 어쩌다가 그날 하루만 조금 늦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 30분 전까지는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서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